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티 조양구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고려의 중앙 통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조선의 중앙 통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요 고려보다는 훨씬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우니까 얼른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선도 마찬가지로 왕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기관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정부인데요. 이 의정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들어봤을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이 3정승들이 모여서 임금님과 함께 나라의 대소사를 의논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럼 이렇게 결정된 정책은 과연 어디서 수행을 하느냐? 우리 고려에는 육부가 있었죠. 조선에도 그 육부와 마찬가지로 의정부 밑에 육조가 있습니다. 이 육조에서 정책을 집행하더라. 이, 호, 예, 병, 형, 공으로 나눠진 육조에서 각각 역할을 맡아서 정책을 집행한다. 다음은요, 우리 기관이 3개가 묶여져 있는데 기억나는 게 있죠? 우리 지난 고려 시간에 배웠던 조선의 3사가 생각이 날 겁니다. 고려 3사와는 다르게 언론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 감찰을 하는 곳. 바로 사헌부인데요. 이 사헌부에서는 관리들이 부정부패는 없는지, 일은 잘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을 하는 곳입니다. 다음으로는 간언을 하는 곳. 바로 사간언인데요. 이 사간언은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서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그런 대신들은 높은 확률로 이 사간언의 대신이겠죠. 마지막으로 자문과 경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은 홍문관입니다. 홍문관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 여러분들 임금님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정책을 결정하거나 의논을 할 때 궁금한 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답변을 해주는 곳, 자문을 해주는 곳이 홍문관이고요. 또 회의를 열고 싶을 때 그 회의를 주최하는, 그 회의 이름이 경연이겠죠. 그 경연을 주최하는 곳이 홍문관이 되겠다. 이렇게 이 3가지 기관을 우리는 3사라고 했는데요. 언론 기능이 있다. 바꿔서 말하면 왕권을 견제하는 기관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 항상 이렇게 그룹 지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은 또 2개가 묶여있네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은 사법기관입니다. 바로 의금부인데요. 이 의금부는 왕의 직속 사법기관이에요. 우리 옛날 이야기를 보면은 대역죄인들 막 사약을 받드는 대역죄인들 같은 거를 막 판결하고 하는 곳이 있었죠. 그곳이 바로 의금부입니다. 뭐 왕의 명령에 거역을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판결하는 곳. 그것이 바로 의금부가 되겠네요. 다음은 왕명출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쉽게 말하면 비서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려의 중추원과 같은 곳. 바로 승정원이 되겠습니다.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면서 도와주는 사람, 바로 그 비서, 승정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관이 묶여져 있는 이유는 왕권을 강화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좀 왕을 도와주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더라. 그래서 항상 이렇게 2 기관은 묶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좋겠네요. 다음은요. 역사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곳이래요.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를 다 만든 곳이겠죠? 네, 바로 춘추관입니다.
춘추관에서는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역사로 남겨서 기록하고 보관했다. 다음은 한양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곳, 한성부인데요. 지금과 비교하면 서울시청쯤 되겠네요. 서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적인 업무 처리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다루는 곳 다 한성부에서 했다. 마지막은 최고의 교육기관입니다. 바로 성균관인데요. 조선 최고의 유학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균관까지 우리가 이 몇 가지 기관들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놓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육조직계제와 의정부사사제인데요. 딱 봐도 여기 있는 의정부와 육조와 연결이 되겠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왕권의 강화, 약화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먼저 육조직계제랑 의정부사사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금이 되어서 어떠한 일을 처리한다고 할 때 과연 어떠한 방식이 편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일을 명령을 할 때 바로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누군가를 계속 거쳐서 전달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임금님이라면은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싶겠죠? 그러한 방식이 바로 육조직계제입니다. 어떠한 일을 집행할 때 바로 이 육조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에요. 보고를 받을 때도 바로 왕에게 보고가 올라오겠죠? 근데 그에 반해서 반대로 의정부사사제는 항상 명령과 보고에 있어서 의정부를 거쳐야지만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왕에서 명령을 할 때도 항상 의정부를 거치고 보고를 할 때도 의정부를 지나서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의정부사사제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집행 방식이 왕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에 앞서서 먼저 우리 왕권이 강했을 때랑 약했을 때를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임금들이 있었죠. 왕권이 강했을 때는 태종과 세조입니다. 우리 임금이 되는 과정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잖아요. 왕자의 난을 거쳐서 왕이 된 태종, 또 계유정난을 거쳐서 왕이 된 세조. 이때는 왕권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고 반대로 왕권이 좀 약하고 신권이 강했던 시기는 언제냐면 우리 세종대왕 임금님 때죠.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 임금이 일하기 편했던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던 방식은 바로 육조직계제입니다. 항상 바로 명령과 보고가 이어지는 육조직계제. 왕권이 강했을 때는 항상 육조직계제의 방식으로 정책이 집행되더라. 그럼 더 나아가서 우리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을 알아볼게요. 왕권이 강했을 때 뭔가 그 기관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됐던 것 생각해보면 쉽게 답이 나오죠. 여기 옆에 써있네요. 의금부와 승정원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가 되었다. 연결해서 이해하면 훨씬 쉽겠죠? 그럼 반대로 왕권이 약하고 신권이 강했을 때는 의정부 사사제 방식을 채택했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신권이 강했을 때 기능이 강화되고 권한이 많았던 그 기간을 살펴보면 바로 3사가 되겠습니다. 사헌부, 사감원, 홍문관으로 이어지는 이 3사가 권한과 기능이 굉장히 강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조선 통치체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수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했던 것 2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육조직계제, 의정부 사사제로 연결되는 기관, 바로 의정부, 육조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책을 단순히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왕권과도 연결해서
육조직계제, 의정부서사제를 반드시 기억하자. 두 번째는요, 유사한 성격이죠. 왕권을 견제하고 강화하는 기관을 묶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왕권을 견제하는 3사,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왕권을 강화하는 기관, 의금부, 승정원으로 묶어서 공부를 했는데요. 항상 기억할 때도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2시간 동안 고려, 조선의 통치체제를 완벽하게 한번 분석, 이해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조선과 고려에 비교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몇 가지 모아서 서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녕!